방구는 거의 냄새 안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 방구를 우리 사람들이 거의 방구 안 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안 끼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때요? 냄새 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죠.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암모니아가 이게 처리가 안 되고 바깥에까지 흘러나왔을 경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구라고 하는 것은 가스는 이게 우리 세균들이 만들어내서 나오는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내가 숨을 쉬면서 들어가는 가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스만 나온다면 이거는 크게 문제될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거기에 냄새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공기 들이마신 공기 외에 거기에 뭔가가 또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이게 나쁜 세균들이 안에 있어서 이런 암모니아 가스를 많이 생성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방구는 거의 냄새 안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냄새를 많이 풍기는 사람들이 일단 장은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성할 때부터, 암이 만들어질 때부터 암은 그냥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느 하나의 세포가 임의대로 암세포로 바뀌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어떤 과정이 있어요. 세포 하나에서 거기에 있는 유전자가 손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손상을 준 게 어떤 산화물들이 대부분 다 손상을 주거나 아니면 발암물질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이옥신이라든지 뭐 니트로사민이라든지 이런 물질들, 그 다음에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줘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들어지고 나 암세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암세포 만들어지고 혼자 저절로 크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많은 유전자가 변이가 와가지고 이 유전자들이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환자마다 이 신호를 주는 변이된 유전자들이 다 틀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틀려요? 이 암이 성장하는 내 몸의 환경이 다 달라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이 다 달라요. 그러면 암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 면역의 어떤 부분이 취약한 거, 유전자 변이가 됐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변이가 온 거, 내 암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내 몸의 환경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 이게 하나하나 다 퍼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여기 다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이 중에서 키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키가 되는 것을 몰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유전자가, 특히 이제 우리가 표적 치료제가 그런 거거든요. 호르몬,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인데 호르몬 양성암이다. 그러면 호르몬 양성암에서는 호르몬 몇 프로가 이렇게 수용체가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뭐 80%다, 뭐 90%다 이런 게 또 1%가 있고 1%는 영향을 적게 주는 거예요. 하지만 80% 뭐 90% 되면은 이게 키가 돼서 암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집중 공격이에요. 이게 표적 치료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암은 이런 부분들이 퍼즐이 딱 맞았을 때 암이 치료가 돼요. 근데 이 퍼즐을 다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이라는 병이 어렵고 치료가 잘 안 되고 우리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보니까 나중에는 또 재발전이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암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 나간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일단 때리고 보자. 지금 대부분의 치료가 그렇거든요. 수술, 항암, 방사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지만 다 맞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다가 면역을 넣어서, 면역이 취약되어 있는 면역인데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환자분들 면역 치료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면역 높인다더라, 좋다더라. 그럼 그거 무조건 갖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면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면역은 취약한 부분이, 모든 면역이 다 취약한 거 아니에요. 내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 그 면역세포가 뭐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아니면은 면역세포가 힘이 없다. 아니면 우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지를 못한다. 면역세포는 암세포에 가면은 꼬리를 내리고 공격을 안 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퍼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는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전자 변이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자 변이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변이가 되어 있는 자체를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뭐 NGS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변이가 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따라서 맞춰가서 그 퍼즐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도 잘못해요. 예를 내가 중금속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내 생리적인 부분에 가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몸 안에 산화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세포벽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이게 하나의 퍼즐이거든요. 암으로 가는. 그런 퍼즐들을 다 맞출 수만 있다면 정말 암은 치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암은 저는 맞춤형 치료가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부분은 맞춤형 치료가 될 수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100%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최대한의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치료하는 게 환자들이 완치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암 치료는 대중적인 우리가 기성복 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맞춤형으로 우리가 옛날에 다 양복 맞춰서 입어봤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가야 제대로 된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암이 도대체 왜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암을 죽이려고 하는 것만 알았지 어떻게 원인부터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암에 걸리면은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암이 시작할 때 그 암이 가지고 있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종착점이었대요. 불치로 가는 거죠. 치료가 안 되고 어떤 사망률이 높고 그런 과정으로 갔는데 이제 암에 대한 게 많이 이제 원인도 많이 밝혀졌고 그 다음에 암에 진행되어가는 과정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법들도 많이 개발이 돼서 개입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사실은 암 덩어리 자체를 없애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을 나중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전이가 됐을 때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때요? 계속 관리를 잘 하면은 내가 재발 전이가 되지 않고 어때요? 치료가 완치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세월이 5년, 10년 아니면 평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성질환이라는 건 뭐예요? 만성, 오래 간다는 뜻이잖아요. 특히 우리가 만성질환들을 우리가 이제 대사질환들, 세포에서 생기는, 세포 레벨에서 생기는 이런 대사질환들은 세포가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평생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암도 이제는 죽음을 연상시키는 병에서는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평생 관리해야 되는 일반 만성질환들하고 같은 걸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도 이제는 불치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지금부터 노력을 하면 암으로 죽을 가능성보다는 다른 걸로 해서 죽지 암으로서 가능성이 그보다는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암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병이고 또 내가 완치가 안 된다면 이게 안정화해서 사실 암과 어때요? 동행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